여기 60년을 대장장이로 살아온 유성남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장장 하시는 분이 문화재. 이처럼 이웃의 소탈한 이야기를 찾아다니며 한 장의 사진과 글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옥수 사진작가와 백승현 수필가인데요. 꾸밈없는 진솔한 삶의 모습이 빛나던 순간,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따라 지금 만나보시죠.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책이 출간됐다는 소식에 찾은 곳, 광주 남구에 자리한 사무실입니다. 이곳에 남도의 문화지킴이를 자처하는 오늘의 주인공들이 있다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백 작가님, 최 작가님 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사진을 쫙 펼쳐놓고 계시네요. 네, 그냥 다음 호에 네. 그 추억의 앨범 나갈 사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 사진도 많이 있고 앞에 지금 책이 놓여 있는데 행복한 추억의 앨범. 아주 특별한 책이 나왔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바로 이 책인가 봐요. 네. 네.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내고 있는 저희 단체에서 내고 있는 책이 있어요. 대동문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코너 중에서 그 추억의 앨범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사진 작가님께서 찍으신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사진이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있습니다. 네. 이런 사진들을 골라 주시면 제가 이 상황을 이런 사진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일종의 시처럼 정리해보고 또 수필처럼 정리해본 그런 글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같이 취재를 다니고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그 글들을 책으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추억의 앨범이라는 책으로. 오랫동안 함께 취재를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두 분은 그러면 알고 지내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4년, 15년, 14년 됐을까? 15년 정도. 네. 두 분 각각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 역할이? 어차피 우리 백 국장은 글 쓰는 작가고 네. 저는 어차피 이제 사진 찍는 사진 작가니까 네. 뭐 잘 맞죠.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거는 솔직히 이제 사진학을 전공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진학을 전공했는데 그나마 제가 취향이 풍경이나 이렇게 쌍풍 사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람 사는 이야기 그것도 흑백으로 그때 좋아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찍어왔거든요. 근데 오늘에서야 이제 백국장 만나가지고 이런 책의 결실을 맺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을 쓰셨기 때문에 작가님, 사진 작가님에서 작가님으로 오늘은 호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5년 전 문화잡지 발간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전라도의 고유한 언어를 지키기 위해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남도가 지닌 생생한 언어를 담고자 사람들의 삶과 말을 찾아 떠났던 시간. 그렇게 만들어진 글만 100여 편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뭐 추억의 옛날 사진을 찍었는데 글론을 쓸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투리로 좀 썼단 말이에요. 좀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투리로 쓰게 돼. 저기 이 지금 찍으신 사진들이 전부 다 네. 전라도 분들과 전라도 지역에 있는 그런 사진들이죠. 그래서 그 당연히 전라도 사투리로 그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분들이 서울말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색하겠죠. 어색하겠죠. 예. 그래서 그 풍경과
그다음에 인물들이 전부 다 전라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라도 맛을 살리기 위해서 사투리를 참 이 사진 보니까 딱 저의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 딱 저의 모습이에요 이게. 야, 저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실질적으로 촬영을 해도 여기 노인들하고 아이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근데 이때 시절만 해도 진짜 말들이 투박하고 진짜 오리지널 전라도 말이 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전라도 많이 말이 사라져- 조금씩 사라지니까 사라져버렸죠. 네. 뭐 좀 아쉬운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찍을 때마다 그 구수한 여의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백승영 국장이 사진을 보고 잘 캐치를 해가지고 써준 건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여기 촬영이니까.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은 우리네 일상의 언어가 역사의 순간이 되는 뜻깊은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의 발자취를 이어가기 위해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취재를 다닌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그 모안에 있는 전통시장인데 오늘 뭐 취재를 여기에 나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요즘에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는 우리 전통 호미 있지 않습니까? 예. 전통 호미가 그 농기구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수출품이 됐대요. 오, 호미가. 네네. 예. 지금 저기 땅을 파거나 잡초를 제거할 때 쓰는 그 서양에서의 도구는 농기구는 삽이에요. 네. 미니 삽. 근데 이제 그거는 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 전통 호미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통 시장에서 호미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수제로 이제 다루시는 그 만드시는 대장장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기성품이 익숙한 시대에 대장장이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곳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날까지 무안과 한평장터를 지키며 6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대장장이 유성남 씨 부부입니다. 어머님 여기 뭐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도구가? 석화 까는 거요. 석화 까는 거. 네.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쏙 이걸 빼는 꺼내요. 거고. 요걸로? 요거는 누가 맡겼어요? 요거 그 수리해 주라고 누가 맡겼어? 이창근 씨 중도. 중도에서의 예, 전화번호 적어놓고. 중도가 지금 차로 온가? 예, 아, 어쩌는 거. 아니 증도는 제 그 고향 바로 옆 동네라 제가 잘 압니다. 거기는 지금 연령이 돼가지고 예,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 다리가 낮아 있대요. 다리가 낮아. 이거는요. 그것도 요것은 양파 심는 허미. 양파 호미. 예, 이것은 반매는 반매는 예, 잡초매는 콩밭도 메고. 호미. 예, 이것은 양파 심는 좁비든 것은. 인생의 무수한 담금질을 견디며 살아왔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굴곡진 세월의 무게가 새긴 주름의 깊이를 헤아려 봅니다. 그의 투박한 언어가 지닌 우리 말의 가치를 되짚어 보는데요. 여기에 생동감 넘치는 사진 한 장이 더해지면 찰나의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가족이 전부였던 가장의 어깨를 다독이듯 우리 주변의 인생을 말하는 것. 제가 그 대작가 취재하는 모습을 옆에서 쭉 지켜봤거든요.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취재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취재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취재 대상자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제가 하는 그런 그 취재 주 대상은 전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오랫동안 자기 일을 해오신 분들, 그래서 그것이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취재하실 때 각각 두 분의 입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취재하다 보면 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더라.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제 저는 별로 그렇게 이제 취재를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연락을 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은 취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런 것을 저기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죠. 네. 우리 사진 찍는 작가님 입장으로서는 어떠십니까? 찍다. 애로사항이요? 예, 가장 어려운 점.
저는 이제 워낙 오랫동안 사진을 찍어봐서 그리고 주로 인물을 많이 찍었잖아요 평생. 그러다 보니까 사람 다루는 노하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로사항이라는 건 갈수록 없는 것 같아요.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 사람하고 먼저 친해져야 됩니다. 글하고 틀리게 카메라는 자체가 들이대면은 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가 부담스럽지 않게끔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충분히 나눈 다음에 서서히 이제 촬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주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도 없을 뿐더러 마음을 놓고 자기의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대화를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시간을 두고 하는 작업이라고 했는데 옛날부터 쭉 사진을 찍으면서 주변을 둘러봐도 너무 뭐 현대화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개량화돼서 그런 옛날에 뭐 멋스러움, 맛 이런 게 좀 사진 찍다 보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근데요, 지금도 우리가 큰 것만 봐서 그렇지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우리의 옛 모습들이 담긴 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없어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글도 그렇지만 사진이 더 이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사실적이기 때문에 담아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없어지기 전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틈틈이 이제 사라져가는 골목들, 사라져가는 시골 마을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사라져가는 것들의 발자취를 남기며 무수한 시간의 흔적을 따라온 두 사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만큼 잊지 못할 추억과 이야깃거리도 많을 것 같은데요. 두둑이 쌓여있을 기억의 단편을 청해 잠시 들어볼까요? 취재를 하다 보면 아니 이게 좀 그 낯선 사투리, 처음 들어본 사투리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참 기억에 남는다.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뭐 이제 다른 분들이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데 다른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허벌나게라는 그런 말을 굉장히 재밌게 생각합니다. 허벌나게라는 말은 많이 더 크게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남도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허벌나게라는 네. 말을 뭐 겁나게, 허벌나게, 거시기, 머시기 이 정도는 이제 기본일 것 같고 좀 더 제가 모르는 혹시 사투리 있으면 좀 알려주십사 해서 유재라는 말 아세요? 유재. 이웃. 네, 바로 이 유재라는 말도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모릅니다. 네.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워낙 임자도 시골 출신. 저는 책 잠깐 봤는데 그 보초 대가리 없다라는 그게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말이더라고요. 뭐 시골에서 뭐 연기 나는 것도 저 굴뚝에 냉갈 좀 봐 뭐 이런 뭐 냉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보초 대가리 없다는 걸 그 약간 그 안 좋게 썼던 말 같아 가지고 보초대가 약간 경망스럽다. 네. 행동이 네. 가볍다. 그리고 또 얄밉게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자, 그러면 그 앞에 이제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업하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를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진이 찍을 때마다 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아요. 이야기 없이는 사진이 못 찍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진의 대상은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어야만이 사진이 접근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전남 영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도 다니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방학 때 내려가가지고 고3 때 시장 영광 장터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네, 고3 때. 제가 사진학과를 가려고 고3 때 사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돼 보고. 네. 그러니까 72, 3년도 제가 방학 때 내려가가지고 장터에 내려가서 그때만 해도 약장수가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원숭이 제주를 보여가면서 약장사를 했던 시절이거든요. 이 모습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한 사진이죠.
이 모습 시골에서 같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원숭이 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없죠. 이런 경우. 이런 모습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런 사진 같은 게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기는 자료, 사진으로 이렇게. 손때 묻은 물건에 세월이 더해지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단순히 보여지는 건 넘어 꾸밈 없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보통의 사람을 향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삶의 평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길 바란다는 두 사람.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시선이 담아낼 앞으로의 방향이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어차피 이제 하나의 그 시대의 흐름을 기록적으로 담는 사진이거든요. 이제 그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그 기록 사진이 되고 또 내가 지금 찍어 나가는 것도 10년, 20년 후에 보면은 굉장히 또 이 시대의 흐름을 갖다 그때 가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또 틀리게. 그래서 사진은 항상 사실적이어야 되고 진솔한 모습을 담아내는 게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은 카메라를 드는 한은 계속 이런 작업을 해서 먼 미래에 있는 자손들이나 후세들이 봐서 아, 이 시대는 이런 모습들이었구나. 그런 걸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모든 순간은 하나의 역사가 되고 고요한 이야기로 남듯이 두 사람의 사진과 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역사적 산물인데요. 이들이 만들 다음 책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프로그램 공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 작가님부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하자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고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의지를 가져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한 의지와 실천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제 작가님, 네. 글쎄요, 뭐 갑자기 물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글쎄요, 사람 꿈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 꿈 여러 가지를 카메라에 담아서 사진으로 한 장으로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제 자신도 그렇게 풀어내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싶고 좋은 사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면서 사는 이유죠. 오랜 시간 묵묵히 걸어가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낸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흔적의 발자취를 새겨가는 두 사람. 최옥수 사진작가와 백승현 수필가가 전하는 담백한 한 권의 속삭임. 그들의 열정이 내일의 희망으로 피어나길 응원합니다. 여기 전라도 사투리를 사랑하는 사람 백승현이 있수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의 진솔함을 담는 사람 최옥수가 있으다.